소금에도 귀족이 있다. 천일염보다 300배 더 비싼 최고가의 소금. 나트륨은 3분의 1만큼 떨어지고 미네랄 성분은 굉장히 많아져요. 7년 이상 인고의 시간이 빚어내는 발효 소금까지. 일반 소금의 300배 비싼 신비의 발효 소금. 천일염과 발효액이 만나 최소 7년 묵힌 귀한 소금.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소금이 된 거예요. 최소 7년 이상 인고의 시간으로 빚어야만 탄생한다는 발효 소금. 22년간 소금 발효에 인생을 건 최건엽 씨. 귀하다는 귀족 소금을 찾아간 곳은 전북 부안군. 기와집 앞마당에 가득한 장독들을 서성이는 이 남자. 그 속을 열어보는데 내가 만든 약이에요, 이게. 직접 만든 약의 정체는 보기만 해도 짠 하얀 결정체 소금이다. 그런데 귀족 소금을 찾아왔는데 이건 그냥 단지 평범한 소금인 것처럼 보인다. 소금인데 그 바다에서 염전해서 소금을 만들잖아요. 근데 나는 집에서 항아리에서 소금을 만들고 있어요. 나무에서 열리는 소금까지 확인했는데 이번엔 항아리에서 소금을 만든다는 귀한 이야기. 마당을 가득 채운 이 항아리가 바로 소금을 만드는 비법이라는데 항아리가 한 400개 정도 듭니다. 전부 해서. 그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 소금은 한 100개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300여 개는 다 효소가 들어가 있죠, 지금. 이 항아리들 4개 중 3개가 발효액 항아리라는 것. 신비의 약초라 불리는 어송초부터 삼백초, 독활, 번행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약초만 20-30여 가지로 발효액을 담는 이유는 뭘까? 그런데 귀족 소금의 실체가 바로 이 항아리 속에 있다고 한다. 그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나트륨은 일반 소금의 거의 3분의 1만큼 떨어지고 미네랄 성분은 굉장히 많아져요. 소금에 발효액을 넣고 다시 발효시키면 몸에 해로운 나트륨은 줄어들고 미네랄 풍부한 발효 소금으로 재탄생한다는 얘기다. 최건엽 씨의 집 근처 방치된 야산 같은 이곳은 무려 10,000제곱미터나 되는 최건엽 씨의 보물 약초밭이다. 20년이 넘도록 발효액을 만들다 보니 야생처럼 약초를 재배하고 있는데 마치 잡초 같은 이 풀의 정체는 뭘까? 독고말이라고 하는 이 약초거든요. 근데 비염에 이것이 특효약이라고 예전부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약명으로는 창의자라고 하고. 독고마리는 흔히 볼 수 있는 산야초로 한약에선 기관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전하고 있다. 흔히 산에 가다 보면 옷에 한두 개쯤 달라붙어 귀찮게 하는 풀이 바로 독고마리다. 방치된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귀한 약초들이 있다는데 한약방을 운영하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지금은 아예 모르는 약초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가을철 약성이 좋은 약초를 찾아가는 최건엽 씨. 무슨 약초를 발견한 것일까? 이것은 구절초라고 하는 것이고 9월 9일에 약성이 가장 좋아가지고 그때 채취를 해야 한다고 해서 구절초라고 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산국화 그 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발효 소금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산을 헤매며 약초를 찾아다닌 최건엽 씨. 산에서 약초를 캐는 것도 힘겹지만 약초를 직접 키우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갖가지 약초를 키우는 이곳에서 예리하게 자르고 뜯어내는 이것 바로 잡초다. 그 효소 담는 데는 농약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약초를 심어도 다 손으로 사람이 전부를 풀을 매야 돼요. 그래서 약초 재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은 야산에도 방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야생의 약초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이렇다 보니 직접 야생에서 약초를 재배하게 됐다고 한다. 자연 속에서 막 자라는 산야초들. 겉보기엔 시들고 벌레 먹고 말끔하진 않지만 이 상태 그대로가 천연 약초라 할 수 있다. 발효액 한번 담는 데 들어가는 산야초의 종류만도 20-30가지나 된다. 먼지도 묻어 있을 것이고 흙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니까 깨끗이 해야죠. 산야초들을 종류별로 씻고 다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른 잎을 떼어내는 것. 발효의 기본 원리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 산야초를 분해시켜 좋은 성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마른 약초풀은 왜 떼어내는 걸까? 마른 것은 설탕 하나 100을 슬러도 3초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산야초가 가진 좋은 성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모든 작업을 직접 하다 보니 마른 잎 떼어내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다. 당뇨도 타고. 산야초별로 약성이 뛰어난 시기가 다른데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시기가 바로 발효액 담는 적기라 할 수 있다. 22년째 약초와 함께하다 보니 최곤엽 씨는 항상 맨손이다. 가시가 워낙 자라가지고 하얀 거다고 보이질 않아요 그게. 근데 뭐 여기 아무튼 많이 찔렸어요 지금. 가시에 찔리는 건 일상 다반사. 아예 지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손끝이 뭉툭하게 달았지만 항상 손보다 약초가 우선이다. 그런데 뭔가를 들고 오는 아내. 지금 이건 뭐예요? 더워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아예 맞춤형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내. 편히 기계로 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손작도를 쓰는 최건엽 씨. 귀한 발효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성을 들인 만큼 발효가 잘 된다는 것을 몸소 체득했기 때문이다. 산야초 준비를 끝내고 어디론가 가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포대를 챙긴다. 일반인들은 효소 나오면서 설탕을 쓰는데 나는 그 원당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당이에요 이것은. 본격적으로 발효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탕이 필요한데 최건엽 씨는 설탕 대신 정제하지 않은 원료 그대로의 원료당을 쓰고 있다. 원당은 화학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 정제당보다 미네랄,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다. 발효시키는데 삼투압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설탕하고 소금밖에 없더랍니다 이 세상에. 근데 원당이 발효를 잘 시키고 맛도 더 좋은 맛을 내주기에 좀 구하기 힘들어도 원당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발효액 열풍이라 할 정도로 집집마다 직접 발효액을 담아 먹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누구나 담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제대로 된 발효액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다. 발효액은 사람이 아닌 까다로운 자연이 완성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7대3의 비율로 발효액을 담지만 산야초의 종류와 수분 함량에 따라 미세하게 비율을 조절한다. 약초 하나하나의 성질을 꿰뚫고 있어야만 좋은 발효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원당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면 발효액 담기가 끝이 난다. 그런데 모든 것에 철저한 최건엽 씨가 항아리 입구를 덮는 이것은 다름 아닌 비닐이다. 효소 나오면은 막 초파리가 달라드는데 초파리가 위에다가 알을 실어가지고 그 알이 광목이나 그 한지를 타고 들어가서 안에가 벌레가 꽉 차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구데기 때문에 못 먹고 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숨쉬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비닐로 묶어도 발효가 가능한 겁니다. 자연만이 아는 항아리의 숨소리. 나비도 벌도 달콤한 냄새에 현혹돼 항아리에 달라붙어 있다. 항아리가 숨을 쉬며 내뿜은 발효액 냄새를 자연은 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 소금을 만들 차례. 발효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발효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항아리 속에 담긴 이것은 뭘까? 효소 걸른 건더기만 있는 거죠. 이제 건더기를 가지고 소금하고 같이 넣어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숙성에 들어가는 거죠. 발효액을 만든 약초 건더기로 발효 소금을 만든다는 것. 효소 걸은 건더기를 그냥 넣게 되면은 소금하고 막 엉켜져가지고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광목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액을 담은 약초 건더기엔 그만큼 미생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금을 발효하는데 무엇보다 좋다. 소금 발효를 위해 약초 건더기를 다 건져내고는 어디론가 가는데 자연 그대로를 주장하는 최건엽 씨 손에 들린 이것은 이거 지금 드릴이잖아요. 네. 이걸 왜 가져오신 거예요? 이 항아리 속에다가 소금을 발효시키려면은 간수가 빠지잖아요. 소금은. 그래서 간수가 빠지게끔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에가 밑에가 간수가 가득 고여 있거든요. 습기가 찬 천일염에서 저절로 녹아내리는 짜고 쓴 물인 간수를 자연스럽게 빼기 위해 항아리 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 그런데 구멍이 한 개가 아니다. 어느 쪽으로 약간 기울어질지 모르니까 긴장을 해줘야 돼. 마당 한켠에 꽁꽁 동염해 놓은 이것. 한 해 발효 소금을 만들기 위해 매년 초면 천일염을 준비한다. 소금 봄에 사다가
소금을 간수를 뺏느라고 지금 싸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과연 8개월 동안 간수를 뺀 소금의 상태는 어떨까? 소금 포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곳곳에 하얀 자국이 선명하다. 소금 상태를 직접 만져보는데 소금이 조금씩 간수가 안 빠져요. 이 국내산은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대면은 다 이게 바스러지야. 이게 국내산이에요. 바스러지지 않고 덩어리채로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암염이에요. 수입산. 간수가 채 덜 빠진 소금을 물에 넣고 한 번 씻어주는데 아니 그런데 물에 잘 녹는 소금을 왜 씻는 것일까? 근데 왜 소금을 이 물에 넣어요? 아, 혹시라도 저 불순물이 있을까봐 씻느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녹는 거 아니에요? 야, 다 녹진 않아요. 일부 뭐 녹기도 하는데 다 녹진 않아요. 결정이 작은 3분의 1 정도의 소금은 물에 녹아버리고 녹지 않은 단단한 소금 결정체만을 고운 채 건져내는데 이렇게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낸 이 소금이 바로 발효 소금의 재료가 된다. 맑고 투명한 푸른빛의 천일염. 이 천일염에 발효 소금의 주 재료인 광목자루에 든 발효액 약초 건더기를 항아리 바닥에 깔고 씻은 천일염을 켜켜이 쌓았는데 여기에도 최건엽 씨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숨어 있다. 소금이 먹었다 품었다 먹었다 품었다를 반복하면서 효소 건더기에 있는 수분이나 영양소들을 쭉 빨아가거든요. 소금을 발효시킬 때 약초 건더기와 소금은 총 4단으로 쌓았는데 소금은 발효액 건더기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하고 내뱉기를 수십만 번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삼투작용이다. 그렇게 항아리에서 발효되는 최소 2년 동안 소금은 약재로도 사용할 만큼 귀하게 발효돼 비로소 발효 소금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광목 위에 소금단을 쌓으면 항아리 속 가득 찬 소금 이제 발효만 남았다. 발효 소금 만들고 나면은 한 푸대 20kg라면은 한 6kg 잘 나와요. 6kg, 5kg 나와요. 한 푸대에서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소금을 발효시킬 경우 진짜 발효 소금은 겨우 4분의 1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눈 뜨자마자 찾는 곳 바로 발효 소금이 있는 곳이다. 어느 항아리보다 큰 대형 항아리. 그 속을 보니 농익은 색을 띠는 소금이다. 이게 지금 13년 동안 그 항아리 그 발효되면서 있던 소금이거든요. 돌처럼 뭐 굳어 있어요. 돌처럼 굳어가지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항아리 속에서 발효된 소금.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3년 동안 약초와 함께 1차 발효하고 또다시 발효액으로 버무려 10년째 2차 발효 중인 13년 묵은 발효 소금이다. 원당을 넣고 발효시켰지만 당도는 전혀 없고 나트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한다. 돌덩이 같은 발효 소금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씻으면서 버려지고 발효시키면서 줄어든 소금의 양만 해도 60-70%나 된다. 발효 소금이 되는 양은 겨우 30-40% 정도. 정성과 노고를 생각하면 귀하디 귀할 수밖에 없다. 일반 소금은 20kg에 보통 15,000원, 비싸면은 여기 우리 저 곰소 같은 데는 한 25,000원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것은 20kg면은 한 300만 원 가는 거죠. 그런데 다 된 발효 소금에 또다시 무언가를 섞는다. 일반 소금의 300배나 비싼 발효 소금에 대체 뭘 섞는 것일까 궁금한데 이 짙은 색의 가루는 마늘, 양파, 새우, 생강, 표고버섯, 호박까지 자연 재료로 만든 천연 조미료 가루. 말 그대로 소금에 천연 조미료를 섞은 진짜 발효 소금이 탄생했다. 발효 소금은 무엇보다 미량의 영양소 흡수를 빠르게 도와주는 발효의 장점이 더해진 소금으로 어디서도 구하기 힘든 오랜 공정과 인고의 시간이 만들어낸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발효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쓴맛이 전혀 나지 않고 짜지만 단맛이 나다 보니 조미료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한다. 뒷맛이 깔끔하고요. 감칠맛이 나죠. 발효 소금은 누군가 꼭 지켜야 하는 전통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내 건강도 챙기고 그 주위의 지인들이나
뭐 전 국민의 건강까지 다 생각한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끝까지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서 보급하고 싶어요.